기블리 하이브리드는 마세라티 브랜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엔진의 개입을 제어하고 스스로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닙니다.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마세라티 기블리는 엔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차체 구성 요소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 마세라티 기블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겪은 기블리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고초를 겪기도 했고 이 기블리만 보더라도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동차예요. 우리는 이런 세단의 기블리에 익숙하겠지만 처음 1세대 기블리가 나왔을 때는 쿠페 모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차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60, 70년대 자동차 디자인 산업을 주도했었던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했었던 1세대 기블리는 지금 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세대 기블리는 단종이 됐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2세대 기블리로 부활을 했습니다. 2세대 기블리는 1세대 모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마세라티가 선보였던 각진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모델처럼 2.0L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4기통이 아니라 6기통 엔진이었어요. 이런 2세대 기블리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단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13년에 오늘날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3세대 기블리가 공개됐습니다. 기블리의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마세라티의 엔트리 모델 그리고 위에는 콰트로포레트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세단이 있는데 이 기블리는 BMW 5 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경쟁할 수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 차체 폭이 BMW 7 시리즈보다도 넓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 위에서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느껴지고 당당하게 보여요. 차체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옆으로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3m에 달하는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엠블럼도 삼지창이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엠블럼을 쓰는 곳, 공격적인 문양이 새겨진 브랜드가 사자를 쓰는 푸조, 제규어 정도, 무기를 직접적으로 엠블럼에 쓰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날렵하게 꺾여져 있는 그릴 상어 이빨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세로바, 날카롭게 이어져 있는 헤드램프는 마세라티의 굉장히 강인하고 사나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차의 레이아웃 그리고 차체 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함이나 부드러움은 오히려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한데 모아놨을 때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공포영화 같은 경우도 귀신이 하루 종일 나오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는 순간에 그리고 평화로운 순간에 귀신이나 괴물이 나와야 더 무서운 거고, 그래서 마세라티는 계속해서 강한 것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드러운 면모 같은 것도 적절히 섞어놨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소소한 편입니다.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디자인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테일 램프가 달라졌습니다. 형태가 달라진 건 아니고 안쪽 램프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3200 GT 모델 그리고 RPLE 컨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부메랑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차체 펜더의 장식, 필러에 붙은 엠블럼에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마세라티가 자동차의 라이프 스타일을 길게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곳곳을 손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지만 실내 디자인의 변화는 진짜 박수 쳐줄 만합니다. 마세라티를 경험해 보셨거나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의 마세라티의 실내 이미지는 구닥다리 같았어요.
꼰대 같기도 했고요. 아날로그적인 분위기,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렸던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그게 특별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거나 스포티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마세라티는 실내 디자인을 크게 바꿀 여력이 없구나,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아날로그적인 실내를 고수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마세라티는 너무 방관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새로워졌어요. 뭐 사실 이 정도 디자인이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엄청나게 디지털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도 아니고 요즘 차를 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지만 마세라티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디자인을 보면 정말 개가천선한 겁니다.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을 하면서 화면에 딱 맞게 굉장히 좋은 해상도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했던 마세라티라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많아야 되거든요.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화면에 이 테두리는 그냥 쓰지도 못하고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쓰기 쉽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이 안쪽에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조 버튼들도 가지런히 모여 있고요. 자, 여전히 아날로그의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계기판은 정말 예쁩니다. 이 정도로 예쁘면 디지털 클러스터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늬만 디지털 클러스터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저 아날로그 계기판은 디지털화한 것보다는 이렇게 예쁜 아날로그 계기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늘 디자인이나 속도계나 회전계에 이렇게 포인트를 준 부분도 너무나 예뻐요. 벤틀리나 마세라티 이런 브랜드들이 이런 아날로그 계기판을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예쁜 아날로그 계기판을 보여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세라티가 거의 유일해요. 그리고 분명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적인 요소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세라티도 변하고 있고 그 과도기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지켜가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쓰인 소재들은 이 차가 왜 1억이 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트의 가죽이나 천장의 알칸타라 마감, 대시보드의 가죽까지도 질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꽤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좁은 공간에 어거지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서랍식으로 집어넣는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주행할 때 스마트폰이 나뒹굴지 않는 장점은 있을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꺼내고 넣기에는 수월한 구조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공조 버튼들이 이제 밖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공조 시스템은 이 터치로 전부 사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냥 냅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서 센터 페시아를 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없애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버려둔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용하긴 편합니다. 브랜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르반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르반떼보다 작은 새롭게 출시한 SUV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0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개발한 3.0L V6 터보 엔진, 두 엔진 모두 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남들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메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연기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기도 해요. 어쨌든 2.0L 그리고 48V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330마력 준수한 성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라면 아마 2.0L라는 배기량으로 훨씬 더 높은 출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과 접목시키면서 효율적인 부분,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힘 부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초반에 치고 나가는 느낌은 훨씬 더 상쾌합니다. 전기 모터가 엄청나게 출력을 보태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발할 때 그리고 이미 엔진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적인 출력을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 전기 모터가 높은 토크로 도움을 주고 그 견인력을 바탕으로 엔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외하더라도 아마 이 엔진의 출력은 300마력이
넘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생기는 출력은 20마력, 많으면 30마력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엔진 힘이 중요한데, 가솔린 엔진은 ZF에 8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면서 조금 더 힘을 쥐어짜줍니다. ZF는 정말 만족도가 높은 변속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로 엄청난 반응과 좋은 성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ZF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BMW가 있고요, 제규어, 랜드로버, 마세라티, Z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8단 후륜 구동을 위한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느낌이 전부 다 달라요. 엔진의 토크를 전달하는 능력은 일단은 전부 다 좋습니다. 이 물샐 틈 없이 엔진의 힘을 조율해주는 능력은 좋은데, 이 반응 측면에서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BMW와 매칭됐을 때가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제규어와 랜드로버의 일부 고성능 모델들, 그리고 마세라티 모델일 것 같아요. ZF의 8단 변속기는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변속기입니다. 브랜드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브랜드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만족을 시켜주고 조율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블리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변속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ZF 변속기가 다른 차에서도 그렇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성격을 크게 바꿔주고 엔진의 힘을 쥐어짜는 모습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들으셨어요? 이 마세라티 특유의 사운드도 들리고 치솟는 엔진 회전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라고 하면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굉장히 사운드가 좋아요. 가짜로 스피커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양쪽 두 방씩 뚫려져 있는 머플러에서 진짜로 나는 소리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이프의 형상, 길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판매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배기 사운드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 이 48V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마세라티입니다. 자, 그리고 이 48V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달라진 게 하나 또 있는데, 엔진은 굉장히 작고 가벼워졌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48V 배터리가 트렁크 밑바닥에 놓였습니다. 물론 12V 배터리도 함께 놓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가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50대 50으로 무게 밸런스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접지, 이 코너에서의 균형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마세라티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세라티의 2.0L 엔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네요. 최근 마세라티는 R&D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블리, 르반떼로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모델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새롭게 주력이 될 V6 3.0 엔진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기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세라티의 라인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에요. 곧 있으면 르반떼보다 조금 작은 그레칼리라는 SUV도 나올 예정이고요. 스포츠카 라인업도 더 탄탄하게 꾸려간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부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마세라티에 적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는 또 하이브리드 같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하이브리드 다음보다는 마세라티 다음이 더 돋보였던 뉴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지금까지 시승했습니다. 가격은 1억 1,450만 원부터 시작되고요. 그란 루소, 그란 스포츠 모델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고성능 모델인 트로페오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곧 트로페오 모델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